내가 그 평생 전념해온 건축 학문의 키워드는 인간, 환경,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사람은 한순간도 건축 환경 없이는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9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지하에 내려가서 차를 타고 출근하고 또 도착한 곳이 사무실이고 종일 거기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이제 그저 식당에 가는 시간 외에는 거의 뭐 아마 없고, 그래서 실제로는 인간은 실내 동물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말이 이제는 아주 실감하게 되는, 실제 우리 삶의 무대가 되는 도시와 환경,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과 그들만의 그릇이 되는 건축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아마도 인간과 환경과 건축의 만남을 통해서 밝혀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사상은 언젠가 상당히 기원전 510년경이 되는데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자연을 본받으라 하는 소위 도법 자연 사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환경 건축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종합해 본다면은, 미래의 건축은 웰빙과 지속 가능한 미래 건강 건축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연구원의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서 영국의 아르프하고의 공동 주최한 웰에 대한 국제 세미나를 통해서 미래 건축의 향방을 진단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웰빙이라는 건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건강과 행복 추구만이 아니고, 첫째, 후대에 물려줄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을 추구하는 것. 둘째,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호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환경 보호에 적극적이고 재활용 제품을 적극 사용함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실천적 과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즉 웰빙의 개념의 개인적인 행복 추구를 넘어서서 사회 구성원 전체와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이 물리적 또 사회적의 환경, 이것을 떠나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사용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웰빙 관련 환경 건축은 첫째 우리 영향을 받는 것은 외피 디자인, 이게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연 채광, 자연 환기, 자재, 색채, 예술 작품, 접근성, 그리고 심신 단련 공간, 설비형 디자인, 생태 디자인 전략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설계하는 경향을 보면은 엘리베이터를 오히려 잘 보이는 곳에 두지 않고 약간 안 보이는 곳에 숨겨둔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 저층을 오르내리는 계단을 노출시키는 그런 설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걸어서 올라감으로써 건강을 좀 증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유도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건축을 건축적으로 극대화하고 비활동 요인들을 극소화하는 통합적 디자인 IDP라고 하는데 인디펜던트 플랜 이 사용이 널리 사용되고 있고 최신 디지털 통합 디자인 연관시켜 가지고 새로운 미래 건축이 탄생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건축을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웰빙과 지속 가능한 인류의 삶을 가장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움직임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래의 건축과 도시는 4차 산업혁명의 고도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스마트 모빌리티, UAM, Urban Air Mobility,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고차원의 스마트 시티가 풍미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저의 건축 작품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그리고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2호 3호관, 연세대학교 학생기숙사 등 10여 작품이 있습니다. 저의 건축 설계 프로젝트들은 평생 공부해온 인간과 환경과 건축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와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제가 중앙도서관이라든가 기타 공학관 설계 이런 원리를 최대한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에 대한 영향을 받은 건축관의 토대를 두고 절충주의적 접근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건축인으로서 기틀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1960년대의 한국 건축의 흐름과 거의 무관하진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건축관은 영국 유학,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의 방문 교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환경과 건축 관계, 인간 관계를 주로 다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현업 건축가로서의 어떤 보다는 교수로서의 연구 과제를 통해서 건축의 자연 요소, 아까 말씀드린 자연 통풍이라든가 채광이라든가 환기, 태양열을 이용한다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소위 패시브 디자인, 자연형 디자인 이것을 도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패시브라는 말, 패시브 디자인이라는 말도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처음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의 논문으로는 Passive Design Principle and Folk Houses 이런 주제의 국외에서 발표된 논문 그리고 국내 논문으로서 합해서 국내외 합해서 약 한 400여 편 정도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게 있습니다. Heating Types and Thermal Conditions in Occupied Houses 이것이 이제 제 학위 논문인데 난방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의 행태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검증해낸 것입니다. 실제로 검증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러한 논문들 위주로 연구를 해왔고 또 Health Performance Improvement for the GSEED Rating System 이거는 친환경 건축 그 소위 제도를 먼저 인증제도죠. 인증제도를 먼저 도입을 했는데 이거를 이용한 그
레이팅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환경을 개선할 거냐 하는 것을 주로 다뤘습니다. 책은 한 모두 합해서 번역서까지 해서 21편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에는 건축 환경 계획 그리고 인간을 위한 건축 계획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의 생각을 정리했다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환경 건축가로서의 묵상집을 출간해서 많은 분으로부터 호응을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연구원의 출판부를 통해서 매년 또는 경년으로 5개의 책을 양서를 번역해서 보급해 오고 있는데 이 목적은 선진 외국의 최신 친환경 기술을 국내에 소개하고자 하는 것.